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 아닌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성공하셔야 대한민국도 성공하고. 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지킨다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지키려고 당대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의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라든지 그 후에 몇 가지 그 행보를 보면은 대통령을 자극할 만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으리라 그렇게 추정이 돼요. 어제 그 장면은 조금 피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남고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확전되잖아요, 저게. 근데 이건 뭐예요? 고민정 추미애도 진화한 문조 털레이에 합류했다고? 아, 개별 의원들이나 뭐 추미애 이제 도지사 당선인이시죠? 아직 네. 취임 전이신데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또 그러면 또 그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공격에 대해서 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글자 몇 자 더 붙여가지고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서로 지지층들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쯤 보수 유튜버들이 정말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신의 한수, 뭐 신혜식 씨, 그리고 진성호, 뭐 이봉규, 성재준 뭐 이런 정말 그 사람들이 그때 한참 막 구독자 엄청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싹 죽은 게 서로 이제 엄청 싸웠어요. 저기는 뭐 어디 뭐 돈 많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엄청 싸우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공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죠.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오늘 또 여러 뉴스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최근에 뉴스에 좀 많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보다는 오해하셔가지고 네. 하셨는데 진심은 그게 아니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해를 많이들 하시면 그거는 오해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오해를 하게 만든 사람 잘못이에요. 어찌 됐든 네. 어떤 표현이든 간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네. 제 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오해 없는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네. 갈라칩니까? 또 저는 오해가 많고 두 분은 원래 달라요. 오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처음 뵙는 분이네. 아 그렇습니까? 정호김 전 의원님 처음 뵈시구나. 농담입니다. 네. 농담.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좀 오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가요? 최근에는 뭐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으셨고 예전에 이제 과거에는 정치하실 때 한참. 제가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어서 네. 제가 무슨 계파가 있습니까? 전당대회를 출마합니까? 오해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티셔츠는 역시 월드컵 티셔츠. 어, JTBC 네. 중계가 아직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전반전 잘 됩니다. 끝났나요? 전반전 끝났습니다. 후반 시작했겠는데요? 이제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 정보를 주지 마세요. 동접자 빠집니다. 네. 오늘 경기 보면 이제 스트레스 좀 받을 아니 것 이렇게 같아가지고 한꺼번에 틀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TV는 TV로는 틀어놓고 이거는 네. 장르만 여의도 보면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민 비조처럼 이렇게 나눠서 지민 교차표하듯이 오랜만에 듣는 일.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TV는 지민 비조. 월드컵, 유튜브는 장르만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공개 방송했거든요. 60만 기념으로 해가지고. 봤어요. 네, 봤어요.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계속 저희도 많이 까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래도 댓글에 너무 숫자만 적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들으시고 또 이제 비판을 해주시지. 숫자가 너무 빨리 너무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니까 좀.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또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뭐 좀 오해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 좀 풀고 간다고요? 아니 자꾸 네. 저희 뭐 댓글에 많지는 않은데 뭐 이제 뭐 장르만도 뭐 광고비 받았냐 이제 이런 댓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유튜브 쪽에서 많이 논란이 좀 있었죠. 여러 채널들에서. 네, 그게 이제 그 장인수 전 기자가 박시영 TV에서 이제 6월 17일 방송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날 이제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일부 채널들이나 이런 뭐 사람들이 스피커들이 정부의 광고비를 받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 한 70억인가 하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올렸었어요. 네. 방송을 했어요. 다시 찾아보니까 그 방송 지웠더라고요. 해당 부분. 이제 나오니까 당장 이제 반박이 나왔죠. 문체부 장관이 직접 내가 출장에서 돌아오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 금시가 초문이고 확인했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최민희 의원도 이제 뭐 관련 상임위 위원장이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정식 광고가 있죠. 이제 광고비를 집행해서 하는 광고가 뭐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알고리즘을 태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컨텐츠를 태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식으로 있는데 대부분 뭐 그냥 뭐 먹방, 여행 이런데 인플루언서 채널들에 집행을 하지 뭐 정치색이 분명한 정치 유튜브에 집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가짜 심플하게 하면. 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인수 기자가 다음날 방송에서 해명을 합니다. 네. 아, 근데 이건 그냥 제가 들어볼게요. 예. 어제 박시영 TV에서 제가 그 광고비 얘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광고를 받는 패널이나 채널들이 문조털레오 공격에 앞장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언급을 꺼냈는데 제가 생각해도 성급했습니다. 그 뭐 스픽스나 이런 데서 저에 대한 비판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팩트가 아닌 그냥 뇌피셜을 떠들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그 팩트로 인정된 적 없죠. 팩트는 이겁니다. 경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광고비를 꽤 받았던 거는 팩트입니다. 네. 일단 자신이 얘기했던 거는 팩트는 아닌 건 인정한다. 대신 제가 했던 거 뇌피셜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팩트 굉장히 아닙니다. 당당하시네. 네. 라고 하면서 근데도 이제 또 뒤에 약간 여지처럼 남기죠. 근데 팩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광고비를 꽤 태워서 했고 현재 뭐 소위 이 사람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문조털레오를 공격하고 뉴 이재명 계열이 있는 사람들 다수가 지금 이제 그때 광고비 받던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홍보비, 광고비를 자신의 뭐 취적 홍보나 아니면 이런 걸 자신을 위해서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 홍보 같은 걸 할 때 당연히 뭐 자기 현직 지사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를 하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광고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씩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문조털레오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원래 지자체에서 다 하지 않아요? 하죠. 예. 지자체에서 요즘에는 경기도 예산 규모가 컸겠지. 지상파 다른 데보다. 방송이나 이런 데 말고도 네. 이제 유튜브 구독자나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게 많으니까 네. 일종의 정책 홍보 차원에서 뭐 경기도만이 아닐 겁니다. 예. 네. 다른 데들도 꽤 했을 거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죠? 저는 조금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이 지금 정부가 유튜브 채널들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가 네. 그게 반박이 되니까 예전에 경기도 때 이랬었다. 저거는 지난번에 그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공소 취소 거래설 저 퍼뜨렸던 그 기자잖아요. 지금 저 장인수 씨가 같은 얘기고 저분이야말로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네. 보니까 저도 뭐 자료를 좀 보니까 뭐 권익위 같은 경우는 전체 라디오 광고 중에 절반이 TBS 같고 또 그 중에 압도적으로 뉴스 공장에 몰아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또 보도도 나오던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뉴스를 굳이 다루진 않으려고 했어요. 네. 가짜 뉴스고 굳이 이걸 저희가 뭐 확대해서 다룰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저희 이름이 한번 언급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JTBC도 봤냐? 네, 뭐 하면서 이제 그 매봉쇼라고 있잖아요. 봉지욱 기자가 하는 거기에서 뭐 특정 정치 유튜브에 수십억 원 광고비가 들어갔다라는 주장을 내가 확인해봤다, 자료를 받아봤다. 근데 거짓인데 이제 어쨌든 집행 내역을 보니까 그 중에 장르만 여의도에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봉지욱 기자의 톤은 그거였어요. 나도 광고 받고 싶다. 뭐 이제 이런 톤으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래서 보고 우리가 했던 게 뭐지를 다시 체크를 해 본 겁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분명히 정책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뭐 스피커나 뭐 패널들한테 뭐 광고비를 받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의 주장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경기도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정책 광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뭐 소상공인 힘내고 카드, 마켓 경기
정책에 대한 콘텐츠를 진행했고 당시 방송을 할 때도 이것이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네. 명시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광고비 받고 편향된 방송 하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렇죠.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다 밝혀진 것 같고 그런 채널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보면서 너무 이렇게 휘둘리진 마시고 인터넷에 보니까 다 엑셀 파일 같은 거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쭉 보시면 뭐 팩트를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논란들이 왜 제기가 되고 또 뭐 팩트냐 아니냐 누구 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갖고 따지는지는 뭐 의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들 보시는지 이 논란에 최근 한 2, 3일 동안 굉장히 또 이게 시끄러웠거든요. 이거를 이제 외부인이 볼 때는 일종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잖아요. 광고비를 받아서 소위 그 멸칭으로 그 쓰이는 문조 그들을 비판하는 데 썼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거는 본인의 뇌피셜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군사 용어로는 저강도 도발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지 뭐. 어? 직접 그러니까 이제 쏘는 건 아니고. 원래 큰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저강도 도발에서부터. 네. 그래서 조금 그 본인이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또 뒤에 사족을 붙이고 이러는 모습에 불편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 싶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글쎄 이 워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일 때 광고비를 꽤 줬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공격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부적절하죠. 예. 그럼요. 지금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광역단체장 다 했을 거고 예. 좀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뭐 정책 광고랄지 당연히 광고가 지금 많이 그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네. 정말 지상파 방송만 했었는데 지금은 포털 사이트도 많이 올리고 네네네. 유튜브도 가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광고의 효용성을 노리기 때문에 네. 얻을 수 있는 곳에 집행하는 건 맞는 거고요. 이미 최민희 우리 가방위원장께서 또 뭐 내역을 설명했다고도 하니까 예. 네. 이게 자칫 지금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권 전체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는 거가 맞물리지 않도록 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팩트에 맞게 좀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요 논란은 뭐 이 정도는 이제 팩트 체크가 이제 입체적으로 좀 됐으니까 뭐 마무리가 좀 될까 싶기는 한데 물론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처럼 지금 끝이 좀 나오기는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혹시 이게 당 대표 선거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도 이게 이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아무튼 이제 첫 번째로 제기됐던 주장은 가짜 뉴스였고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정책 홍보 광고 합니다. 아유. 네, 앞으로도 네. 뭐 좋은 정책 광고 들어오면 할 거고요. 괜히 광고 소개를 앵커로 앉혀놨겠겠어요. 합니다. 나야? 아, 저 얘기예요? 네. 아, 광고해달라는 얘기죠. 네, 아유, 많이 주세요, 광고는 광고. 정프로가 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뉴스들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네, 그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훈 토론회에 나왔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으로 갈지 호남으로 갈지 어쨌든 지금 현재 수도권에는 더 이상 질 공간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용인 등에 있는 기존의 클러스터를 이전한다는 건 아니고 새로운 수요가 있는데 이제 그 새로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호남 또는 충청을 고려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뭐 당연히 이렇게 추진되는 측면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이게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약간의 선거용이냐 이제 이런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제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퇴하는 날이었잖아요. 예. 아침에 이제 그 뉴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호남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뉴스를 이제 정책실장이 언급한 걸 두고 이게 약간 사퇴 뉴스 좀 묻으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일각에서 있는데 막 웃으시잖아요, 한민수 의원님. 예. 그럼요. 그 네. 정부 발표는 저도 기업인들로 들어보면은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융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그중에 이제 반도체 부분도 있고 조선 방산도 있는데
그 큰 회사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공급이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계속 지속될 거다. 공급 부족 사태가. 그렇다면은 이런 반도체 큰 회사들 뭐 용인만 있고 수도권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하면은 지역에 내려가서 꼭 지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호남 얘기는 벌써 진작부터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다른 지역도 정부나 기업들이 잘 협업해서 최적지가 있다면 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역구는 지금 서울입니다만 고향이 원래 전북입니다. 근데 아하. 전북인데 거기 고등학교가 나왔어요. 근데 네. 거기에 지금 우리 대통령님 결단으로 새만금에 네. 현대차 9조 원 지원 있잖아요. 예. 아. 지역은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새만금이 20년이 넘었는데 네. 이제야말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뭘 하나 찾았군요. 아니, 그래서 9조 원이 투입이 되면은 예.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오면은 지역을 저도 좀 보면 지역이 살고 정말 지방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데는 네. 정말로 좋은 기업 뭐 그렇게 내려가서 네네. 투자하고 또 지역에서 고용하면은 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오해는 저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의 땅도 땅이지만 네. 전력하고 용수 공급이 핵심인데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용수 공급에 이점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 공장을 지방에 적극적으로 분산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수도권을 선호했던 측면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기업들도 여기가 워낙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에 뭐 공장 짓고 이제 인프라를 동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호남이든 충청이든 지역 투자를 고민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선거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안 맞는 게 선거용이면 지방선거 전에 했어야죠. 그래야 이게 아. 여당의 표가 되고 하는데 아. 설마 당내 전당대회용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산업 투자 계획을 밝히겠습니까?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용이라니 어불성설이다. 그 어불성설이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한동훈 의원이 또 네. 페이스북에 이 아니, 저분 반도체 얘기는 뭐 부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명청대전의 총알이 아니다 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당 전당대회 당 예. 대표 누가 되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8월에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이 됐으니까 한 11개월 만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건데요. 이제 어제 사퇴의 변을 얘기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계속 한 달락씩 언급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 정신적 지주였고 나는 노사모였고 또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내가 컷오프 당했지만 또 선당후사했고 하면서 인연을 쭉 얘기하다가 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죠. 무려 36번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는 2006, 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시중의 걱정을 그래도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런데 저도 어제 퇴임사 본인이 직접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결정하면서 했는데 퇴임사 보면서 좀 물림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주변 분들로부터 뭐 또 지금 뭐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분명합니다.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왜 국민 주권 정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 아닌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성공하셔야 대한민국도 성공하고 정치인 한민수도 그다음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정말 힘들 텐데 그다음에 정치적 미래가 환하게 밝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말 어제 이제 당대표가 쭉 얘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가 자양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가 저도 이제 어제 당대표직을 이제 내려놨으니까요. 네. 자연스레 저도 글을 SNS에 올렸는데 정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역시 많은 국민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많은 분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건데 아 그래요? 그거를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하면은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도 얘기하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님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의리 있게 갈 사람들이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 이 저는- 말이 남아 있을 겁니다. 박제돼서 잘 네. 지켜보시면. 네. 저는 그 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지킨다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위험합니까? 아니 끝까지 같이 가겠다. 그런 지켜도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아마 정치인들을 지켜주든가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고 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 대통령 지키려고 당대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여러 해석을 놔요. 대통령을 지킨다는 게 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이 지켜줄 거고 뭐 등등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해석을 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정부와 여당을 만들 건가가 관건이지 뭐 대통령과 의리 지키고 역대 그 민주당 전직 대통령들부터 내려오는 민주당의 가치 정신 뭐 레거시 아니 뭐 당연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라면 누구나 이제 그런 것들 연장선 위에 서 있는 거죠.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원식 의장께서도 방송 나와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던데 여당의 전당대회가 야당 시절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 임기 2년차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개혁과 또 성공적인 국정 운영 그것을 통한 국민 통합 이걸 잘 이뤄낼 건가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정통성, 정체성 뭐 이런 경쟁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좀 퇴행적이거나 정체된 거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만이 아니라 당권 경쟁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오해라고 한다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정확한 진단이 또 있어야 이제 정확한 대책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그렇게 많이 명청 갈등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형 스피커들이라고 하는 뭐 진보 스피커들이라고 하는 곳들도 다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이긴 하잖아요. 서로 이제 싸우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끼리는 그게 이제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이 잘 진단이 좀 안 나오는 건 아닐까. 숫자를 뭐 계량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숫자를 네네.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본인들 보실 때 이건 아니다 하면 이제 문자도 주시고 네. 뭐 제 SNS에 글도 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밖에서 이제 걱정하시거나 우리 당원분들이 권리당원만 해도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시는 권리당원만 해도 1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나 당비를 내신 분은 26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당원들이죠. 550만 명은 진짜 우리 민주당원들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쭉 받아보고 이제 있고 하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 언론들이나 이런 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막 우리 정부를 힘들게 하고 당을 곤란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건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저에게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텐데 저는 이 핸드폰에서 누구 차단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네. 이렇게 그 거칠게 정말 욕설을 예. 오시잖아요. 근데 예. 그분의 말씀도 다만 제가 새벽에는 안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막 주무셔야죠. 그게 아니고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농담입니다. 근데 네, 다 이렇게 차단 않고 보는 이유는 네. 이분들의 막 목소리도 우리 지지자고 당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예. 제가 답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이 사안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네. 하지만 그 숫자가 네. 뭐 문자 폭탄이라 할 정도 숫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과도하게 비춰진 측면 저는 뭐 한 분 한 분 의견은 소중하지만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가치와 비전 또 우리 정부를 2년차 맞는 우리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당연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뭐 민주당 국회의원 일원으로서 노력할 텐데요. 네. 밖에서 보는 것처럼 과도하게 이렇게
또 그렇게 그런 걸 좀 부추기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가요? 좀 자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재명 정부는 꼭 성공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예.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 왜 정청래 대표가 나 불출마 정청래 대표가 한 건 아니고 전 대표. 예. 정청래 전 대표의 관계자 당시 예. 불출마하면 당무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있었었잖아요. 보도가 그 좀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 저도 기사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도대체 이런 얘기를 네. 어찌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이 뭐 비서실장, 정무실장, 그다음에 뭐 수석대표 이런 분들 아닙니까? 사무총장 예. 한 사람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이런 워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때는 여기 계시기도 하고 저는 전직 기자지만 네. 없는 얘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 누군가는 얘기를 했을 텐데 과연 그런 얘기를 그 비중 있는 분이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나 아는 분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뭐 얘기를 좀 언론사에 뭐 항의를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전혀 만약에 맞지 않는 얘기라면? 아니 그 보도가 쑥 지나갔는데 네. 이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누군가를 알아야 그 회사에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해주고 뭐 알아야 항의를 하든가 할 텐데 네네. 그러고 갔죠. 그리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길래 아, 이런 얘기를 누가 하지? 그렇게 넘어가셨고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네네.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채널A 단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뭐 기사가 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먼저 질문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본인의 의사를 이제 측근을 통해서 이제 넌지시 뭐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났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뭐 페이스북에 직접 글도 잘 쓰시고 또 본인이 직접 말씀도 기자들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사실이 아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정정해달라는 말씀은 거기 측근이라고 썼습니까 기사에? 측 관계자. 측이었죠. 네. 그래서 수많은 뭐 우리 당의 당직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누군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렇게 이제 한 곳에서 쓴 기사를 놓고 뭐 크게 뭐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요거 저 개인적인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거기다가 만약 당 네. 대표가 해명하는 또 다른 논란이 됐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네. 대통령이 혹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당무 개입 안 하시겠지만 당 대표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대통령님 본인 뭐 마음속에 있는 그분만 거라 아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제가 당대변으로서도 한 3년 가까이 모시고 예, 예, 야당 예. 때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을 하시고 표출하고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 2일 전대 때 당시 막 그때도 누가 전 친명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대통령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제 기억에 보수 농객하고 이게 식사하시면서 난 누가 돼도 좋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마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의미를 두고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튼 정청래 네. 전 대표는 이제 연임 도전하시는 거고요. 네, 어제 이제 최고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공개 일정이 그 서울 국제도서전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서울 국제도서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의 직위로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스를 찾아가서 아하. 두 사람이 뭐 악수도 나누고 한 10분 정도 대화를 현장에서 나눴다고 하고 네. 저 현장에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의 저서를 비롯해서 한 4권의 책을 구매했다고 하고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뭐 따뜻하게 문 전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셨다 정도로 얘기를 했고 이제 다만 이제 친문 혹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에서는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좀 확대 해석되는 거를 조금 경계하는 분위기는 있더라고요. 이제 윤건영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은 책방 직위로서 참석을 한 거고 책과 관련된 일정 외에 다른 일정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시기도 시기고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 오해라면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긴 하겠네요. 그죠? 이게 오해인가요? 이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아니 저기 전직 대통령이 네. 그 서울에 이제 행사로 오면 사실은 가서 인사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워낙 지금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데다가 네. 윤건영 의원이 다른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나니까 네. 그게 더 부각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하여튼 민주당 얘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그 뭐랄까 뭐가 트리거가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지금 예민한 상태들이라. 예민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소위 최고위에서 네. 퇴임산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소위 이제 선거에 출사표. 나가기 전에 출사표. 출사표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라든지 그 후에 몇 가지 그 행보를 보면은 대통령을 자극할 만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으리라 그렇게 추정이 돼요. 예를 어떤, 든다면 네. 아니 유일하게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 정치판에서야 뭐 해석은 각자의 자유니까. 네. 과도한 해석인데요. 글쎄 뭐 과도하다라고 이제 네. 보시지만 그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지킵니다. 의리는 끝까지 지킵니다. 그다음에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을 멈추면 쓰러지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 예. 그거에 대한 해석들이 각자 다양할 수 있고 특히 이 내용을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지지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걸 다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도.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짧은 조우에 대해서도 정치판에서는 의도 없는 행동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고민정 추미애도 진화한 문조 털레이에 합류했다고? 아.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문조 털레요 뭐 이런 이제 말은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5명을 지칭해서. 근데 여기에 아마 좀 힘을 보태는 그런 예. 얘기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듣는 입장에서 멸칭이라고 느끼면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니니까 이제 저는 사용을 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뭐 문조 털레윤에 뭐 한강 뭐 새똥 뭐네 막 이런 단어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청와대에서 했던 이제 민정수석과 이 사법제도 개혁 비서관 아, 인사를 네. 두고 이제 추미애 한마디씩. 의원이 뭐 허탈하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뭐 고민정 의원도 뭐 이제 당정 관계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뭐 청와대가 당을 뭐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언급들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두고 이 두 사람도 문조 털레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문조 뭐고뭐추 뭐 털레유 뭐 일곱자로 된 거예요? 예. 그런 그러니까- 단어들이 지지층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심한 예. 그 이게 뭐 불가피하게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구도가 네. 민주당 내에 어떤 세력 간의 대결로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뭐 그런 해석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명청대전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에 전직 대통령께서 등장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신구 정권 간의 갈등과 같은 구도가 또 하나 추가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계획된 만남은 아니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도서전 때문에 오신 건데 거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찾아간다는 게 알려졌을 때 저 장면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평산마을에 인사하러 가는 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전직 대통령이 찾아오는 사람 다 만나잖아요. 예. 뭐 누구 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거보다도 이 당대표 사퇴를 선언하자마자 바로 내가 어떤 세력이야. 나로 대표되는 이번 전당대회에 세력 구도는 이런 거야. 이런 걸 마치 과시하듯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전직 대통령들 도서를 쭉 이제 둘러보고 구입하고 하면서 본인이 앞서 그 퇴임의 변에서 얘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계보들을 쭉 언급하면서 내가 그 연장선에 서 있는 적자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부각시켰는데 그것과도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부 결집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상대와의 차별화 의도가 뭔지 이런 게 이제 분명히 보여요.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보기 때문에. 네.
근데 윤건영 의원이나 이렇게 문 대통령과 가까이 여전히 계시는 분들이 어제 그 장면은 조금 피하도록 하는 게 좋지 그래도 않았을까라는 뭐 아쉬움이 저는 남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뜩이나 무슨 멸칭대전 이런 게 벌어지는데 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확전되잖아요, 저게.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 다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잘 시킬 수 있다고 나섰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게임의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더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삼자구도가 될지 양자구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면 대충 이제 우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원래 당에서 전당대회 하면 뭐 양쪽에서 이렇게 붙을 수 있죠. 난 뭐 당연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쟁하는 거니까. 근데 그 경쟁하는 주제 혹은 뭐 붙는 주제가 예를 들면 뭐 우린 더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 우린 더 안정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세금은 우리가 지금 이제 초과세수 들어오지만 그걸 좀 더 잘 뭐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아니다. 이걸 더 적극적인 재정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좀 맞아.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의견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뉘면 그건 차라리 좀 괜찮겠는데. 그 저는 뭐 그렇게 갈 거라고 기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요? 아니 당 대표 출마하시는 분이 뭐 누구를 공격을 하고 네. 거기에 집중하고 본인이 어떻게 이게 정기 전당대회인데요. 이제 우리 네. 대통령님이 2주년 차 맞아가지고 네. 집권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그 중에 당 대표 하시는 분이 정책과 비전 또 방향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말 수백만 당원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또 지지자들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 갈 거라고 보고 지금 뭐 누구도 공식적으로 총리님도 그렇고 송 대표님도 그렇고 네. 정 대표님도 그렇고 나가시겠다고 공식 밝힌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네. 이뤄지고 하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앞서 한 것처럼 이제 개별 의원들이나 뭐 추미애 이제 도지사 당선인이시죠. 아직 네. 전이신데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또 그러면 또 그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공격에 대해서 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글자 몇 자 더 붙여가지고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서로 지지층들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특히나 뭐 당원들이나 네. 뭐 일반 지지자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도 네. 그거를 이렇게 부추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하면은 네. 그거는 우리 당 전체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재명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지상 과제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추기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저희도. 근데 이제 싸움이 실제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전달하기도 사실은 약간 벅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제 이번 주에 그 다스베이더 녹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했죠, 이제 그 이번 주 아마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거기는 방청객이 있으니까 방청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후기 같은 거를 SNS에 올리시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거기 후기에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뭐 대통령의 뭐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뭐 발언들이 좀 이제 뭐 우려스럽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당무 개입이라고 한 단어가 가진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진영에서 또 굉장히 목소리가 크신 분이 그런 단어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또 갈등이 또 그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네. 어느 당이든 네. 차기 총선에 공천권이 달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기억나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그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아니 그러니까 연판장 돌고 네. 두드러 맞은 거. 두드려만 그때는 거의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네. 주저앉히고 룰 바꾸고 못 나오게 하고 겁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당무 개입에 해당할 정도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론으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물론 행간의 해석은 남습니다. 그 해석은 뭐 열려 있는 거죠.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정도까지가 전 적절하다고 보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기왕에 출마를 이제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뭐 더 얘기하겠습니까? 더 얘기하면 진짜 그런 논란이 나올 거고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겠다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검찰 개혁이고 보안 수사권이고 뭐 1인 1표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지난 노래입니다. 새로운 노래가 아니에요. 근데 노래방 가가지고 계속 한 노래 부르는 친구랑은 노래방 안 가잖아요. 안 가죠. 다른 노래 좀 듣고 싶은데. 진짜 잘 부르면 갈 수도 있는데. 그래요? 저는 근데 진짜 잘 불렀나요? 이제 다른 노래를 부를 시간이 왔다. 여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됐든 네. 김민석 총리가 됐든 정청래 대표가 됐든 지금 여당에게 필요한 그 개혁과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 비전이라는 게 이미 뭐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진행이 된 무슨 내란 정산, 검찰 개혁 이거 말고 지금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기로에 섰잖아요. 산업전환도 그렇고 기술혁신도 그렇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개혁도 그렇고 근데 그거에 관해서 여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경쟁의 수준도 올리고 네네네. 여당다운 이 전당대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연결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대체로 뭐 유가 환율, 뭐 부동산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저희가 뭐 뉴스를 충분히 안 봐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당에서 나왔던 얘기는 대체로 다 그 검찰 개혁 말고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같은 거 말고는 뭐 AI 양극화를 어떻게 할지 뭐 전세 문제 지금 어떻게 이거 해결해 왜냐면 이제 여당은 어쨌든 정부와 함께 가는 국정 책임지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야 뭐 여당에 반대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은 국민의 뭐 민생이라든지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당연히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너무 저희가 못 본 겁니까? 아니면 기자들이 안 쓰는 겁니까? 일단 둘 다 맞아요. 못 보시기도 하고 예. 기자들이 안 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 출입 기자들 다 계시면 제 말이 뭐 틀리지 않았다는 네. 게 예. 맞습니다. 저희 정책조정회의도 있고 당연히 최고위원 때도 있고 저희 이번에 뭐 그 주가만 보더라도 많이 올라가도 이 K 양극화 자본시장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된 특위가 있습니다. 네. K 자본시장 특위에서 또 관련된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예. 부동산 관련된 특위도 있고 어제 저희들 최종 확정된 게 전남 광주 특별위원회가 지금 처음으로 뭐 5극 3특 체제에서 통합 특별시가 발족하잖아요. 예. 당내에서 이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정청래 대표가 최종 마지막으로 이제 추인하고 간 현직 대표로서 그런 걸 추인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건 브리핑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이제 관심 갖고 있다 보니까 안 알려지는 건데 이번 저희들이 그 6.3 지방선거 때도 그 공약을 착붙 공약만 해도 23개를 냈습니다. 22개? 23개 냈고 그다음에 전체 공약도 한 200개 정도 발표를 다 했습니다. 거기는 청년 공약도 있고 당연히 직장인, 젊은 층 그다음에 노후 세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안 알려졌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알려야 되는 책무도 있는 거고 더욱더 아니 국민 삶과 동떨어진 집권 여당 뭐 제1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도가 좀 덜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제일 그 안에서 당에서 제일 파워 스피커라고 할 만한 분들이 당연히 이제 당 대표 최고위원들 아니면 뭐 당 대변인 혹은 뭐 그런 분들이 뭐 무슨 가방이 무슨 위원장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라디오나 아니면 주로 큰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나가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중에 그런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셨던 분들은 이거는 저는 꽤 많이 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없거든요. 대체로 다 네. 검찰 개혁 얘기라든지 뭐 야당에 대한 비판 뭐 그거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얘기는 거의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슈를 아마 그 뭐 유튜브가 됐던 예. 방송이 됐던 그 주제에 맞게 예. 묻고 답하다 보니까 뭐 그쪽에 치중이 될 수는 있지만 예. 만약 예를 들어 부동산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면 우리 정책의장이 됐던 또 뭐 방송 관련된 거 하면 과방위원장이 됐던 네. 출연하면은 그 정책과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하죠. 그리고 당장 7월 7일부터 저희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그 공표돼서 예.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민생이에요. 제가 볼 때 예. 민생 법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만 관심 있고 계속 똑같은 거 묻잖아요. 그죠? 사실 좀 지금 지긋지긋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우리 근데 국민들께는 이게 얘기를 하면 네. 이게 흥미롭거나 그렇지 않고 갑갑해져. 저만 그래요? 왜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8월까지 얘기해야 돼서. 맞아. 근데 가급적 언론이나 네. 이렇게 또 좀 네. 줄여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 좀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야당이 여당과 다른 거는 야당 시절에는 권력에 도전하기 때문에 네. 동원하고 결집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방법이에요. 반대 의견 내고. 그렇죠. 선명하고. 예. 근데 이제 여당이 되면 더 이상 무슨 동원 결집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효율성, 안정감, 책임, 뭐 성과 이런 게 성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민주당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혹은 당원들로부터 정치인이 유능함을 인정받는 걸 선명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명함을 내세워서 동원하고 결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여당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란 정신, 내란 정산, 검찰 개혁, 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어지지 않는 어떤 거대한 적이 있고 그 거학과 맞서서 싸우는 게 우리 정치의 사명이라는 그런 이제 뭐랄까 구원서사랄까 그런 걸 거의 정치 DNA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다운 여당을 얘기하는 것도 조금 이제 체질을 바꿔야 된다. 야당 시절에는 그게 우리가 집권하는 데 있어서 맞는 그런 노선이었지만 여당이 된 이후에는 국민이 인정하는 유능한 어떤 민생 개혁에 나서는 게 여당다움이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좀 밋밋하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도 그걸 지켜보는 이 지지자들도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유튜버나 이런 애들이 다 플레이어가 돼 있잖아요. 거기선 계속 누가 더 선명한가, 누가 더 민주당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적과 맞서서 결연하게 싸우는 네. 이제 그런 정치에 적합한 인물인가 이런 기준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정치인들이 거기에 튜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튜닝이 되고 이거 좀 있다. 벗어나야 된다. 네. 이제는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려도 예, 됩니까? 네. 박 의원님 말씀도 뭐 네.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 같은 뭐 다른 정치인들 얘기할 거 예, 없고 예. 제가 국회 돌아가지고 2년 남짓했습니다만 AI 특별법 제정법도 했고 데이터 센터 특별법도 제가 제정법을 예. 통과시켰고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것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뭐 국민의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개별적으로 상임위도 그렇고 당 정책위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생활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 혜택도 보고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충분하게 저는 아직 계속 지속돼야 되고 철저히 필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도 이번에 저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징역 25년 받을 때 노상원 수첩이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예. 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다 있는데 지난번에 주기현 부장판사 했을 때 채택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란이 갑작스럽게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욱 해가지고 한 것처럼 판결이 났어요. 네. 그걸 누가 우리 국민이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피로감이 뭐 전체 국민이 없을 수는 없겠죠. 조금 있더라도 이거는 끝까지 파헤쳐서 해야만 앞으로의 우리 미래 세대에 절대 내란이나 불법 개혁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부분은 저는 이건 우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네. 깃발은 찢어서 안 되고 상징은 얼룩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잘 완성을 짓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보안수사권- 진행 과정입니다. 네. 진행 그러니까 과정.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국민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이제 정부에서 네. 안이 넘어오면은 지난번에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예. 할 때 얼마나 많은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과 우리 당이 DNA가 확실히 다른 게 이런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들은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원팀 원부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네. 뭐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전당대회 앞서서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네. 이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처럼 누구를 뭐 당원 게시판으로 잘라내기를 합니까? 제명을 합니까? 저희들은 치열하게 다투되 끝나면은 원팀 아니, 원보이스로 그러니까 가서 정부 성공을 네.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까지 티끌 만큼도 없애야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논의해서 예. 정말 국민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예. 그게 없앤다고 그러면 국민의 삶과 정치 수사총량에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그러면 국민 삶이 나아지는 거냐 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은 예. 그러면 제가 아닌 근거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저희 말씀드린 게 정부에서 안이 오면은 예. 당정청이 논의를 하고 지금 이제 법사위도 곧 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논쟁을 하고 예.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보안 수사권은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네. 악용될 여지가 네. 여전히 있고 일전에도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도 비롯해서 아. 하고 나면은
그 정말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다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특히 검찰 정권 윤석열 정치 검찰 정권이 그걸로 얼마나 악용을 했습니까? 네. 등자 하나 붙은 거 가지고 악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놔야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아니 이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이게 붙을 건 아니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근데 국민 물어보셔가지고. 입장에서는 형사 피해자가 중심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건데 지금 그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라는 거는 그 중심에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본인이 정치 율사 슬로건화 출신으로서 그거를 지금 우려하는 건데 예. 이걸 완전 폐지하면은 뭘 어떻게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하겠다라는 것인지 네. 뭐 그러다 거기- 보니까 네.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그 여당 특히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는 그 여당 내의 그 정치인들도 바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건 아마 여당 내에서도 수기를 아마 좀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좀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박선원 네. 의원이 저 최고위원 출마 공식화했고 우리 네. 한민수 의원도 혹시 최고위원 도전하십니까? 주변 뭐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좀 아직은 뭐 결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시는구나. 진짜로 진짜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기 보통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실 안 한다고 거라는 확실히- 기사는 봤어요. 네. 제가 할 거라고 했다고. 네, 그런 기사는 봤어요. 그렇지 나오고 않습니다. 있어요. 관측. 본인들이 네. 아니, 네. 기자님들이 하면서 이렇게 거론되는 명단에 넣는데 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 나간다건 안 하셨다. 이렇게 정리하고 국힘 가볼까요? 네, 국힘 빨리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가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빵끝 웃는 표정으로. 아, 그래요? 네, 퇴원하면서 이제 지지자들 만나가지고 주먹으로 화이팅! 특유의 저 눈썹 딱 올리는 웃음 보여줬고요. 그리고 직후에 기자회견 열어서 네. 이 장동혁 대표 이번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사퇴해라 사퇴해라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네. 거치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건 무가치한 갈등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붙이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 네. 기자회견장 뒤에 걸려있는 걸개가 네. 그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사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나보고 사퇴하라는 이런 무가치한 갈등과 싸우지 말고 이 현장을 보십시오. 라면서 이제 특검과 재선거 관철 이제 외치기도 했고, 네. 네, 아무튼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얘기를 했고, 기강 잡겠다. 뭐 이를테면 뭐 그 카드 다시 꺼내줄 수 있겠죠. 뭐 친한계 뭐 징계 카드 이런 거. 네. 아 징계 카드로. 예. 아, 거의 뭐 맨날 징계하다 끝나. 근데 뭐 이게 징계하면 또 가처분하겠지. 그렇습니다. 예, 리더십은 하여튼 이제 훼손된 걸 떠나서 거의 이제 증발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뭐 오세훈 시장도 당대표 좀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이제 더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내는 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사회 현상에 다 당대표가 관여를 하는, 그래서 정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래서 불필요한 왜곡이 생기고 지나친 갈등, 이런 현상이 개선이 되려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네. 필요한가? 는 질문으로 네. 마무리를 좀 아 근데 저희 요새 국민의힘 얘기할 때마다 너무 루즈해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사실 나오시는 분들도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뜨뜻미지근하게 사퇴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뜨뜻미지근하게 자리 지키라고 요구하지 말고 네. 그냥 어차피 내년 2월까지는 총선 공천이랑 상관없는 임기니까 네. 그때까지는 두겠다고 하든지 말든지. 그 답답함을 저도 느끼는데. 네. 네. 왜냐하면 결기가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 때 되면 한 번씩 하는 것처럼 최근에도 뭐 2월에 했나요? 3월에 했나면 물러나라 해놓고 그 뒤로 뭐 안 움직여요. 액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또 물러나라 뭐 의총에서 한번 하고 나니까 당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그냥 입원해버리고 물러나는 게 아니고 한 6일 있다가 나와서 지금 보니까 결기가 대단해요. 그 물러나라 다음에 한마디가 더 있는 거지. 아니면 말고. 약간 제가 볼 때는 전략적 모호성을 혹시 추구하나? 그래서 그냥
장동혁 대표와는 반대편에 서 있으나 지금 물러나면 진짜 물러나면 안 될 것 같거든. 지금 아니, 물러나면 그러니까 그 공백이 장동혁 책임 못 져. 대표는 네. 어쨌든 뭐 명목상이든 어찌됐든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제가 볼 때 많진 않지만 그 주변에 측근이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굉장히 단단하게. 네. 그런데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의원들은 일종의 느슨한 연대 같은 것이고 거기 이렇게 헤드에 네. 리더가 이렇게 아직 존재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니면 말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것보다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뭐 과거에 어떤 행적은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중심을 잡고 간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 체제가 나쁘지 않다. 그런데다가 별로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도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니까 지지율이 크로스가 나와. 되거든요. 네. 크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으면서 내년 아마 올 말 정도는 정리를 하리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저는 뭐 차라리 뭐 진짜로 뭐 시간을 주겠다고 한다든지 하면은 최소한 본인들 의총에서 재선거는 이제 부결됐다면서요. 네. 없는 걸로 됐다면서요. 네. 근데 나오자마자 병원 나오자마자 재선거를 저렇게 강하게 주장했었습니까? 병원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아니, 부분이에요. 위험한 말씀이고. 아니 뭘 네. 병원에서 나왔다는데 뭐가 위험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재선거 이런 갑자기 거는 정신이 번쩍 잠깐 기다려 드네.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재선거 이런 부분은 네. 이건 부정선거 다 이어지는 말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부정선거 음모론 저는 정말 어디 방송 가서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네. 그 잠실 개표소 가서 네. 참정권 있을 수 없는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기 계시는 순수하신 분들 몰려가 가지고 네. 검은 마스크에 검은 모자 쓰고 티 입고 가서 부정선거 이 피켓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전 이거 하나라도 네. 정상적인 국민의힘 정당이라면은 네, 네, 당대표 탄핵시켜야 되는 겁니다. 몰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말로만 네. 아니면 말고인데 붙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어제 나와가지고 재선거를 제일 일성으로 했으면은 당장 의원들 의총 소집하든지 해서 그 말을 앞으로 하지 못하게 하든지 네. 아니면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결기를 보여줘야죠. 아니 뭐 이걸 떠나서 국회에서 지금 선관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조특위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조특위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 당에도 지금 선관위 제도개혁 관련된 TF도 있고 국민 참정권 수호 T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정조사는 이제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그렇습니다. 알아보시는 거고 예. 그다음 국정-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예. 예상을 해보는데 국정조사에서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그렇죠. 작업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 지시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지금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예. 있잖아요. 책임자가 저는 분명히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책임자 않습니까? 처벌 정도로 이게 아니 그다음 가야죠. 네, 그다음에. 가고 네. 그게 미진하다고 한다면 뭐 야당도 주장하고 우리 당도 하겠다는 특검을 가든지 그다음 예, 그다음 예. 문제겠죠. 그리고 시스템을 좀 바꿔- 예.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가야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예. 선관위원장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지금 비상임위원들 제대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쓰시는 대로 저는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여러 가지의 지금 제안들이 나오고 저희들도 토론회도 갖고 네. 계속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네. 결국은 입법과 정책은 국회에서 이제 여야 간의 논의가 네. 되고 정부와 협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너무 늦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그 그럼요. 말씀을 네. 하시니까 정치권의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 시그널을 보내는데 선관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보안 수사권 주장하는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1차적인 이유에 항상 이거 용지 부족이라든지 선관위 대응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재선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대표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재선거 얘기를 하지만 원내대표가 여기 선을 긋거든요. 예. 근데 원내대표의 말의 무게감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훨씬 상대적으로 지금 커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요 뉴스 하나만 짧게 보죠. 조국 혁신당이 이름 바꿉니까 혹시? 네. 뭘로 논의하겠다. 논의하겠다. 뭘로인지는 아직 얘기가 없고요. 네. 네, 이제 김준영 원내대표가 네.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명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 당명이 현재 당명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무슨 짐이 된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아니 당연히 바꿔야죠. 아, 바꿔야 돼요? 아니 그렇죠. 총선 끝나고 바로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상 조국 사당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네. 그 한계가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대 통합을 아직은 원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번에 이제 조국 대표가 평택 선거 등에서 보여준, 그리고 선거 끝나고 보여준 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한계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합당이라는 거는 민주당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냥 흡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당장 민주당과 통합이 됐든 아니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연대가 됐든 최소한 조국 전 대표의 사당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뭐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비전이 뭔지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당의 가치와 노선이 뭔지 네. 이런 게 국민들하고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석이 12석인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보세요. 최근에는 진보당한테도 밀려서 1몇 % 지지율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걸 독립적인 정당으로 보지 않아요, 국민들은. 그냥 민주당에 언젠가는 흡수될 정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어떤 독자적인 정당으로서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그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엔 늦어도 너무 늦은 거고 지금이라도 바꾸고 지금이라도 제3정당으로서 민주당과 큰 틀에서 협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독자적인 그 견제력이나 혹은 독자적인 어떤 정당으로서의 가치와 노선을 유지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 고민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 민주당에서는 같이 뭘 좀 하자 이런 얘기는 아직은 뭐 없어요? 아, 지금 조국혁신당하고요. 예, 예. 지난 1월, 2월에 그런 제안이 있었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무산이 됐죠. 예.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아마 조국혁신당도 7월 25일인가요? 뭐 전당대회를 예상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도 8월 17일 있기 네, 네,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전대에서 이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양당이 전대 끝나고 나면은 하지만 전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네. 그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이때도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또 감정이 상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좋은 조국혁신당 의원님 뵈니까 뭐 들으면 전대 앞두고 지금 기사 나온 것처럼 네. 그런 논의들도 당명 부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뭐 굉장히 가까우실 테니까 그 정청래 대표는 합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전향적인 편이신 거죠? 지난 그 합당 제안을 네.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하면서 무산됐죠, 사실. 그리고 뒤로 이제 지방선거 이후 넘기는데 그 이후로까지 뭐 그 뒤로 이제 당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냈잖아요. 그 지방선거 이후에 네네네. 논의를 해본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합당이나 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아, 별다른 말씀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졌어요. 종료된 졌어요?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아, 1대0으로 졌습니다. 끝났어요, 그게 경기. 아니고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3위. 오늘 멕시코랑 체코 경기도 있었는데 했어요. 네, 멕시코가 3대 0으로 했는데 이겼어요. 멕시코가 3대 0으로 이겼어요. 멕시코가 체코를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이제 이기면 안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다행이죠. 만약에 체코가 체코가 이겼으면 우리 이겼으면 탈락이에요. 거기도 1승이 상황 되니까 파악 잘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나 멕시코가 그냥 이제 네. 1등으로 가고 지금 네. 우리는 조 3위가 됐는데 조 3위가 되면 조 2위는 누구예요? 지금 체코 남아공. 남아공이 남아공이 2승이죠. 조 2가 된 거죠. 그쵸. 남아공은 1승 1무 2패, 아. 우리는 1승 2패.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 3위가 됐고 이제 그러면 자력으로는 못 나가고 그러니까 1등이랑 2등만 바로 진출. 3위는 다른 조 3위랑 해가지고 뭐 골득실이랑 다득점이랑 이런 걸 다 12개 따져야 조거든요. 돼요. 조가 조편성이 12개 조입니다. 32강이 있으니까. 네, 12개 조에서 네. 그 8개, 3위 팀 중에 8개가 진출을 하고 4개가 탈락하는데 정말. 4개 안에 들지도 모르죠. 뭐가 근데 지금 되는 게 아니 없어요. 대참선대 이거. 온라인 여론은요, 32강 갈 자격이 없다. 그냥 와라. 이런 게 대체적 여론. 난 저는 이제 우리 축구 볼 때마다 뭐 지금 축구팀 뭐라고 한다기보다도 항시
경우에서 이런 거 안 따지고 깔끔하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머리 아파 죽겠어 그냥. 지금 한 이틀 봐야 돼요. 1차전 이겼을 때 이번에는 경우에서 안 따지는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 대체적으로 오늘 너무 못했다는 것 같아요. 지난번 멕시코전은 실책 때문에 그래, 근데 졌잖아요. 오늘은 남아공이 근데 또 오늘은 의외로 너무 못했다 그냥 한마디로. 남아공이 죽기 살기 덤비면 우리도 죽기 살기로 했었어요. 그랬어야지. 근데 오늘 경기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이- 손흥민이 선발해서 이제 손흥민이랑 이재성이 빠졌고 네. 이제 원톱으로 이제 오현규가 저는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2강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가서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16강 갈 수도 있는 역전 거예요. 드라마 한번 또 쓰고. 그럼요. 네. 아니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산뜻하게 하자며요. 아니 어차피 지금 증거인데 삼성을 못 가지고. 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맞는데 네, 네. 따져야지. 알겠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이러쿵 저러쿵이 거기 어저께 그 팀. 네, 정청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대표. 말고. 네. 자, 하여튼 그 관련해서 축구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김호성 축구 해설위원, 황덕연 해설위원과 함께 3부에서 옷 뒤집어 입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뒤집을 기분이 안 나네. 네, 자세히 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출의 길이 아주 다친 건 아니리라 믿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선수들 혹시 오메가3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오메가스타, 혈행, 혈중, 중성지질, 또 건조한 눈을 위한 오메가3, 오메가스타가 있습니다. 다른 영양제는 다 못 먹더라도 비타민C와 오메가3는 반드시 챙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께 필요한 이 건강식품 오메가3 산도,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패 관리를 위해서 10단계 시스템에 특허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배송할 때도 냉장 시원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 한다는 거고요. 순도 80% 이상의 오메가3, 네이버 후기만 8,000개가 넘는 오메가3, 오메가스타의 만족도는 대단했습니다. 비린내 전혀 안 나고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무료 환불까지 모두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오메가3는 오메가스타와 함께 하시고요. 영상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걸 왜 져가지고. 그래도 우리 32강 가기를 기원해 보죠. 네, 기원해야죠. 그럼요. 네, 기원해보겠습니다. 12개 중에 8팀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중에 감독을 한번 경질했던 적이 있어요. 프랑스 월드컵 때 차범근 감독을 98년 월드컵 중간에. 했습니다. 네, 월드컵 중간에 경질해 버렸어요. 혼자 짐 싸가지고 왔는데 그랬나요? 그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현지 보인다. 경질 가능성이. 네. 그래요? 박수가 우리가 올라가려면 1승 2패죠 우리가. 예. 그러면 최소한 3패 당한 팀들이 좀 4팀은 있어야 되네. 아니요, 이제 1승 2패인 다른 조의 3위,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조 3위랑 해서 골득실, 점수? 골득실을 근데 우리가 따져야 골이 돼요. 두 많이는 안 우리가 먹었잖아, 마이너스 우리. 1. 다행히 많이는 안 먹었어요. 마이너스 1. 그죠? 한 골씩 먹고 다행히. 111 다행이죠. 그래도. 간절하시다 눈빛이. 그럼요. 네.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이고. 네. 근데 이런 거 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정말. 계산하는 거 좀. 계산 저희가 이따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